안녕하세요. 네, 오늘 A 단계는 또 S 단계, P 단계보다는 살짝 또 단계가 높다 보니까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도 이제 속속 생기기 시작하는 교재입니다. 자, 먼저 교재 살짝 보여드릴게요. 교재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네, 거의 다 갖고 계시겠죠? 네, 맞아요. 추천 교재, 황새 교재입니다. 오늘 진행할 교재는요, A1 교재랑 그리고 조금 잠시 진행하다가 쉬는 시간에 A2 교재를 같이 진행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먼저 진행하기 전에 알고 있기는 하시겠지만 화면 하나 공유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새라는 교재에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이제 머리에 좀 쏙쏙 들어가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 팡세라고 하면 사고력 수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사고력 수학의 시작이란 뭔가 사고력 교재를 진행을 할 때 팡세로 시작을 해서 아이들에게 조금 더 쉽고 즐겁게 접근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교재가 팡세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팡세 교재의 구성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보면 황새 교재는 A, 퍼즐과 전략 부분이에요. 네, 퍼즐과 전략 파트가 있고요. B, 패턴이고요. C, 유추, D는 카운팅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게 뭐냐면요. 잠깐만요. 이렇게 알아두어야 할 게 뭐냐면 제가 지금 여기에다가 퍼즐과 전략 부분에서는 논리적, 전략적 사고라고 했고요. 패턴은 직관적 추리라고 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두 개, 논리적, 전략적 사고와 직관적 추리에 대해서 뭔가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사고를 하고 어떻게 하면 추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초점을 갖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자, 우리 수학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논리적인 사고하는 거 중요해요. 순차적으로 사고를 하고 그리고 순차적으로 사고를 한 다음에 그것이 어떤 것이 더 좋은 방법인지 판단을 하는 거죠. 전략적으로. 자, 그 다음에 직관적이다라는 거는 요거 약간 문제가 이런 유형의 문제 내가 본 것 같은데 나 이런 문제 어떻게 푸는지 아는데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직관 추리 그리고 논리 전략 사고 요 포인트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권장 학습입니다. 자, A 단계 같은 경우는요. 저는 P 단계를 좀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와야지만 A 단계를 푸는 데 있어서 힘들지 않게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P 단계 풀면서 너무 어려워했다던가 그러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P 단계를 충분히 숙지를 하고 A 단계로 넘어오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아이가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문제에 보면 데이 1, 2, 1은 조금 쉽게 풀 수 있는데 3, 4, 5 이렇게 너무 어려워한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단계를 다시 한번 풀어보기로 권유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팡세 지금 P 단계에는요. 이제 수, 퍼즐 같은 경우는 받아올림이 있는 덧셈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이 조금 원활하게 돼야지만 퍼즐을 푸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연산이 걸림돌이 되어서 퍼즐이 재미없어져 버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받아올림이 꼭 되는 정도의 친구들이 퍼즐의 수퍼즐 파트 할 때 꼭 챙겨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우선 문장을 보아야 해요. 친구들이. 자, 문장을 보고 그 문제가 이 문제는 빈칸을 채우라고 하는 문제구나. 이 문제는 선을 그으라고 하는 문제구나. 이런 느낌을 갖고 뭔가 문제에 대해서 유추를 해서 시도를 해야 돼요. 이거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그리고 뭔가 시도하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 팡세의 장점을 모두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친구들이 이거 한번 해볼래요. 이런 시도가 보이게끔 우리 엄마쌤들이 유도해 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문제를 보려고 하는 긍정적인 태도도 필요하겠죠. 이 문제 재밌겠다. 여기 있는 캐릭터 괜찮은데요? 얘는 뭐 머리가 이런데요? 이런 이야기로 이제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발문을 하면서 조금 관심을 끌어주시고 긍정적인 태도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자,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정확히 숙지를 하고 나면 친구들이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성취감이 있어요. 내가 이런 문제, 이런 유형 처음 풀어봤는데 풀만한데?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른 문제를 풀면서 이거 예전에 팡세에서 봤던 유형이에요. 예를 들면 제일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패턴 같은 문제거든요. 수열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나 봤던 문제예요. 그러면서 뭔가 문제 적용하려는 능력이 올라가면서 고치됩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도 비슷한 유형을 찾아서 호기심을 갖게끔 되고요. 그리고 더불어 우리가 수학적으로 뭔가 추리하고 논리적으로 향상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지금 이렇게 팡세를 발돋움처럼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엄마쌤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하는 게, 네, 팡세를 하면서, 친구들이 뭔가 문제 유형을 즐겁게 보고 문제를 조금 풀어보려고 하는 시도가 있고, 그런 느낌으로 이제 친구들이 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네, 문제집 컨택하신데 절반 이상은 성공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교재 본격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교재 안에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차근차근히 볼 테니까 우리 엄마쌤들도 여기서는 이런 거를 꼭 가져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A1이에요. A1 교재를 보면 여기서 A1에 구성이요. 여러 가지 패턴, 이중 패턴, 수열, 개수 규칙입니다. 자, 모두 다 구성되어 있는 게, 네, 수열과 관계되어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 사전에 친구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교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학년이 올라갔을 때 풀 수 있는 문제가 수열 문제이거든요. 자, 그래서 먼저 여러 가지 패턴을 보면 속성에 대한 패턴이고요. 그리고 패턴에 꼴이 있는 거, 회전, 반전, 패턴 미로입니다. 자, 여기서는 속성이랑 지금 여러 가지 패턴을 P단계와 비교해서 보여드리면요. 잠시 보여드리면 첫 번째만 볼까요? 뭐가 다른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친구들에게 적용할 수 있으니까 제가 위에다가 올린 것이 P단계고요. 밑에가 A단계입니다. 자, P단계 같은 경우는 속성이요. 색깔, 크기 이렇게 두 가지의 속성만 나왔고 두 가지만 적용할 수 있게끔 되었어요. 자, 그런데 자, A단계에는 자, 색깔, 크기, 모양, 개수까지 조금 더 속성이 추가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면서 속성이 더 추가됐구나 라고 파악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뒷부분도 보면 이제 패턴 꼬리 읽기 같은 경우는 우리 P 단계에서는요. 네, 여기 4일차에 있었던 것이 2일차로 오게 되었죠. 그래서 뭔가 한 번 더 복습하고 쉽게 2일차로 넘어가죠. 우리 P단계에서 4일은 친구들이 그래도 조금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되는 데이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데이 2로 내려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런 형태로 점점 단계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성 마디의 패턴입니다. 자, 우리 패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마디 찾기예요. 자, 마디를 찾을 때 아이들이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저 같은 경우는 앞 글자만 따서 음률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색깔이다. 그럼 파랑, 초록, 빨강, 파랑, 초록, 빨강 하면 뭔가 규칙성을 빨리 찾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팥초빨, 팥초빨 이렇게 뭔가 음률에 맞춰서 먼저 끊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앞 글자 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자크, 자크, 자크 이렇게 작다 크다, 작다 크다, 작다 크다 이러면 나중에 규칙을 찾다 보면 작다 크다 말하다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자크, 자크, 자크. 자, 여기는 어떻게 하면 돼요? 3, 원, 원. 3, 원, 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모양 하나 더 추가드리면요. 모양을 볼 때 이제 육각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팔각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그냥 3,
3, 자, 무엇이에요? 뭔가 표현을 할 수 있는 거를 체크해 주는 거예요. 삼각형이고 그래서 선이 3개야. 원은 그냥 하나의 선으로 되어 있어. 뭐 이런 의미를 조금 부여해도 되고요. 또는 3 땡땡 3 땡땡 요렇게 조금 표현해 주셔도 되겠죠. 자, 여기는 각이 3개 있지만 여기는 각이 없어. 이렇게. 네, 요렇게 뭔가 정리를 해서 좀 쉽게 접근해 주시는 게 좋고요. 자, 여기 마디 볼 때, 개수를 볼 때는 그냥 1, 1, 2, 1, 1, 2. 네, 무슨 마디로? 그냥 수 마디로 볼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쉬우니까 넘어가고 오른쪽으로 한번 볼게요. 자, 오른쪽에 잠깐 봤더니 4번 같은 문제 있잖아요. 4번 같은 문제는 우리 친구들이 요건 너무 쉽게 하기는 하지만 요런 문제를 잘 풀려면 마디를 묶어주는 거죠. 자, 마디가 무엇일까? 반복되는 게 무엇일까? 봤더니 10별 내내. 자, 제가 10별 내내라고 했겠죠. 이건 했죠. 이건 뭐냐면 십자가, 별, 네모라고 그냥 간단하게 말한 거예요. 여기서 뭐 십자가고 얘는 각형이 몇 개고 굳이 이럴 필요는 없고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디 한번 묶고 그 다음 마디 끊고 두 번째가 별이라는 거 체크해서 네, 체크해서 별까지 그려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밑에 개수예요, 개수. 개수를 보면 2, 2, 4, 3, 2, 2, 4, 3. 자, 뭔가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더 끊기가 쉽죠. 2, 2, 4, 3 끊고 2, 2, 4, 3 끊고 2, 2. 아, 2개예요 라고 해서 그림까지 그릴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연결까지 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게다가 마디가 무엇이니? 라고 한 번 더 발문해 주시고 마디 묻고 끊어까지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데이 2일로 넘어갑니다. 자, 패턴 꼬리 읽기는 못 찾으면 돼요. 마디 찾으면 바로 연결이 되겠지요. 그래서 왼쪽 패턴에 이어올 수 있는 것을 찾아 선으로 이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 해볼게요. 자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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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크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해볼까요? 크작, 크작이 되겠죠. 크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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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작 이렇게. 그래서 음률에 맞춰서 넘겨주시면, 그러니까 연결해 주시면 조금 더 쉽게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 알려드립니다. 네, 그러면 좀 복잡해 보이는 여기로 가볼까요? 3번입니다. 3번은 동동, 내내, 세세, 동동. 그럼 이거를 제가 수로 표현해 본다 했잖아요. 수로 표현해 볼게요. 물론 동동, 내내, 세세, 동동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00, 44, 33, 00 했어요. 그러면 00, 44, 33? 00이네. 44, 33이 와야겠네. 4, 4, 3, 3, 연결 이렇게. 그래서 도형도 뭔가 이렇게 수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표현 방법을 좀 다양하게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회전 패턴이에요. 자, 우리 회전 패턴을 보잖아요. 회전 패턴을 봤을 때 여기 하면 표현이 어렵죠. 그래서 다른 수업에서도 아마 많이 보셨겠지만 회전 패턴은 그 자리를 번호를 매겨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다 꼭 기준이 되는 번호를 하나 쓰기를 추천드려요. 막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가 1이다, 2다, 3이다, 4다, 5다, 6이다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하고 나서 기억으로 갔더니 1번, 니은은 5번, 디귿은 3번, 리을은 5번, 6번, 미음은 2번, 3번, 비읍은 4번, 5번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다라는 거를 한번 정리하는 의미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밑으로 내려가서 봤더니 자,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보니까 5번이요. 6번이요. 1번이요. 2번이요. 그 다음에 3번이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3번은 어디에 해당되나요? 디귿이죠. 그래서 답은 디귿. 기호를 써 넣으라고 했으니까 디귿을 꼭 쓰게끔 해주셔야 해요. 자, 디귿도 쓰게 해야 하지만 이왕이면 친구들이 지금 우리 A 단계 하는 친구들 뭔가 손으로
쓰거나 그리는 게 조금 원활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동그라미 직접 그려서 이렇게 나누어서 할 수 있게끔. 그럼 여기가 3번이 되겠죠. 네. 요렇게 그림까지 그리는 거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이거 그냥 답만 물론 쓸 수 있어요. 답만 쓸 수 있지만 친구들은 그래도 많이 그려보고 써봐야 표현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서 여기서 뭔가 하나 더 이야기해주면 이렇게 움직이네. 얘는 무슨 방향이구나? 아, 시계 방향이구나. 라는, 네, 뭔가 한 번 더 알려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문제를 풀면서 시계 방향과 시계 반대 방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밑에 부분에 있는 이 두 개 동시에 되어 있는 거 볼까요? 얘는 번호를 봤더니 기준에서 보니까 1번, 6번이죠. 또 기준에서 보니까 6번, 5번이고요. 그 다음에 5번, 4번이고요. 그 다음에 4번, 3번이고요. 뭐지? 하나씩 겹쳐 있구나. 그럼 얘는 뭐가 될까? 3번, 2번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답을 찾아봤더니 미음, 바로 미음을 찾을 수 있도록. 네. 자, 저는 친구들이 문제를 풀을 때요. 답은 알긴 알아요. 답은 알긴 아는데 다시 위로 올라가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실수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먼저 정리하는 거를 추천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정리를 하면 친구들이 정리하면서 바로 답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문제에 대한 친구들만의 문제를 풀어냈다면 답을 찾는 과정까지 오류가 생기지 않게끔 해주시는 것도 우리 엄마 쌤들의 티칭 방법 중에 하나가 들어가니까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 추천드리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맞는지 확인까지 하면 내가 검토까지 가능하겠죠?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넘어가도 문제 푸는 단계가 굉장히 짧은 순간이지만 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얘는 방향이 무슨 방향이에요? 네. 거꾸로 가고 있으니까 이거는 시계의 반대 방향이구나 라고 해서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도 볼까요? 여기는 왼쪽과 오른쪽 그대로 적용을 해서요. 번호만 쓸게요. 기준을 세웠기 때문에 얘는 6, 3이네요. 자, 얘는 5, 2네요. 그리고 얘는 1, 4네요. 자, 우선 요거 3개만 해볼게요. 그리고 나머지 문제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봤더니 우리 그래도 9번 한번 봐볼까요? 9번을 봤더니 번호를 먼저 적어볼게요. 6이랑 4. 그쵸? 그 다음에 5랑 1. 그 다음에 6이랑 2. 그 다음에 1이랑 3. 됐죠? 자, 이렇게 뭔가 회전을 할 때, 이렇게 옆으로 넘어가는 느낌이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뭔가 문제를 풀 때 기준을 세우는 게 조금 더 좋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여기는 4를 기준으로 세워주고 싶어요. 자, 4를 기준으로 세우고, 나머지 안에는 한 칸 띄고 색칠까지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4였죠? 5였죠? 6이었죠? 1이었죠. 그러면 그 다음 그림을 제가 그려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내가 그릴 거야 라고 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6이었죠? 1이었죠? 그 다음에 2가 되겠죠. 그래서 우선 2를 색칠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2랑 떨어져 있는, 자, 어딘가요? 네. 여기 있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한 칸 띄고 한 칸 더 색칠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럼 이거랑 관련되어 있는 답은 미음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전 패턴을 할 때 2개가 동시에 나오잖아요. 2개가 동시에 나올 경우는 어떻게 한다? 하나의 기준으로 뭔가 넘어가게끔 친구들에게 볼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이런 복합 회전 패턴 그리고 이중 패턴이 나올 때는 기준 하나 그 다음 기준으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 네, 그 다음에 반전 패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거는 조금 상대적으로 좀 쉽기는 해요. 그래서 이건 친구들이 약간 조금 감각적으로 뭐 난 이거 알아요라고 하면 저는 그냥 풀라고는 해요. 굳이 막 번호를 막 써서 여기는 1번, 2번이고 여기는 3번, 4번이고 1번, 2번, 3번, 4번, 1번, 2번, 3번, 4번이라고는 말을 해줍니다.
하지만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막 복잡하게 번호를 써라, 아니다, 바뀌다 쓰라고 하지는 않아요. 요 반전 패턴은. 왜냐면 감각이잖아요. 보시다시피 그러면 칠한 것과 칠하지 않은 것의 반대된 패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뭔가 문제가 갸우뚱해 보이는 3번 한번 볼까요? 3번에 나와 있는 조건이요. 요거만 나와 있어요. 여기 3개가 비어 있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뒤에 3개가 비어 있기 때문에 앞에 거를 보고 뒤에 거를 유추해서 풀 수 있지만 3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 빈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뭔가 2개만 알려주는 건지라고 하지만 얘를 이렇게 살짝 끊어서 보면 여기 있는 2번째와 여기 있는 6번째가 같은 패턴 마디에 있는 번째구나. 2번째구나. 그러면 나머지는 원래 비어 있는 거고 요 부분만 되는 거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반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랑 반대가 되니까 여기는 요렇게 되겠구나. 그러면 요거 그대로 요렇게 그리고 그 다음 요렇게 해주시면 반전 패턴이 완성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래요.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 엄마쌤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얘는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는 바깥이고요. 다시 여기는 아니고요. 네, 이렇게 퐁당퐁당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패턴 미러. 5일입니다. 자, 우리 그 P단계에서요. 패턴 미러 즐겁게 한 친구들은 아마 요거는 그냥 쉽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렇게 미로가 나온다. 라고 하면 먼저 미로부터 찾아라 라고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미로를 찾는다. 그러면 빈 공간을 잘 보고 미로 찾기를 하고 나서 우리 배웠던 거대로 어떻게 해요? 크작작 크? 크작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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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작작 끊어. 자, 그러면 여기서 약간 마지막에 하나 더 해주실 거는요. 크에서 끝났다. 그 다음에 작작이겠네 정도의 그냥 여운 정도? 그 다음 뭐야 써봐 이게 아니라 크 작작이겠다 정도만 살짝 띄워주세요. 이런 정도의 운. 그래서 친구들이 끝났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는 그 다음은 이렇게 연결도 될 수 있구나 라고 뭔가 오픈할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저도 요거 안 풀어봤는데 제일 복잡해 보이는 게 왠지 색깔처럼 보여요. 자, 여기. 우리 엄마쌤들 미로 잘 찾는 친구들 혹시 어떻게 찾는지 아세요? 거꾸로 찾아요. 앞으로 찾고 거꾸로 같이 가요. 그래서 동시에 가서 만나요. 자, 우선 가고 얘도 갑니다. 근데 막혔죠? 그럼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요. 그리고 이렇게 갈까 했더니 막히니까 거꾸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만나요. 네. 그래서 너무 어려워하거나 그러는 친구는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을 같이 잡고 가게끔 해주시면 되고요. 또 엄마쌤과 동시에 같이 함께 공부를 하고 있다면 엄마는 뒤로 갈게, 너는 앞으로 가, 우리 서로 만나는 지점이 어딘지 해보자 라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요. 빨빨초노, 빨빨초노죠. 그럼 빨빨초, 요거는 앞과 뒤라고 굳이 표현을 한다면 빨빨초노, 빨빨초노, 빨빨초노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빨빨초노, 빨빨초노, 빨빨초노도 되지만 그쵸? 근데 만약에 거꾸로 하면 노, 초빨빨, 노, 초빨빨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는 거가 정답이기는 해요. 자, 그러면 정답은 빨빨초노죠. 네, 빨빨초노고요. 앞으로 시작했던 거는 이렇게 패턴이 될 것이고 마디가 될 것이고 거꾸로 시작했던 거는 노, 초, 빨빨 이렇게도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약간 좀 오픈되게끔
네, 생각 한번 끌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시작이니까 이게 답이야 라고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이중 패턴이에요. 자, 이중 패턴에서는 방금 전에 앞에서 했던 것처럼 네, 속성을 좀 나누어서 볼 거예요. 이중, 모양 색깔, 크기 색깔, 모양 개수, 색깔 개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중 패턴을 봤을 때요. 뭔가 느낌적으로는 알 것 같아요. 문제를 딱 보면. 두 가지 규칙이 섞여 있어요. 두 가지 규칙이 섞여 있어서 그거를 이중 패턴이라고 하고 마디레스라고 했습니다. 자,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 정리 끝, 두 개 정리하셔야 돼요. 자, 먼저 색깔부터 볼까요? 색깔 보면 초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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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파보죠. 자, 그래서 색깔을 정리하고 났더니 초파보, 초파보 정리하고 났더니 이번에는 크기로 봤더니 자크, 자크, 자크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만약에 여기가 빈칸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문제를 여기는 마디를 적으라고 했지만 뒤에 문제가 나오긴 하겠지만 먼저 여기서 색깔을 정해주는 거예요. 초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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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아, 여기는 초록색이에요. 라고 적었죠. 그 다음에 자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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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크. 아, 여기 뒤에는 초록색 큰 개가 와요. 큰 거가 와요.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 정리하고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중 패턴 할 때 1번 한번 우리가 해볼게요. 색깔만 보는 거예요. 크기 보지 않아요. 색깔 보면 빨노, 빨노죠. 그래서 색깔만 봤을 때 빨노, 빨노니까 빨강색, 그 다음에 노란색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색까지는 다 적지 않았어요. 빨노만 적었습니다. 크기 같은 경우는요. 자, 어떻게 했어요? 큰 것, 작은 것, 그 다음에 작은 것이죠. 작은 것. 네. 자, 그러면 크작작, 크작작, 크작작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기 때문에 우리 엄마 쌤들이 어떻게 해주시면 좋아요? 아, 여기 뭘까? 라고 동그라미 하나 더 해주시던가 네모 하나 더 해주시면 돼요. 그럼 문제 하나 더 만드는 거죠. 그럼 뒤에 가서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빨간색이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올 거야? 노란색이 올 거야. 노란색은 색을 칠할 수는 없으니까 노란색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크작작이니까 큰 거 노란색이구나 라고 해서 네, 그 다음에 노란색 쓴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그래서 미리 문제도 한번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뒤로 가서 문제 더 풀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모양과 색깔이에요. 모양과 색깔. 자, 모양과 색깔 같은 경우는요. 지금 규칙을 찾아 빈 곳에 알맞은 모양의 동그라미 표하라고 했으니까 방금 우리가 풀었던 문제에 동그라미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색깔 먼저 파초노, 파초노, 파초노. 자, 이렇게 묶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파란색이요. 적었어요. 자, 그 다음에 모양이 이거 그냥 다이아몬드 별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름모 별이라고 하고 사각형 별이라고 하는 친구도 있는데 상관없어요. 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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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별입니다. 자, 별인데 파란색이래요. 자, 그래서 별 파란색하고 답 체크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모양에 대해서요. 뭐 이거 말은 뭔데 사각형이라 해도 돼요. 네, 사각형 맞으니까 해도 됩니다. 자, 친구들이 하고 싶은 용어로 간단하게 앞글자만 따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네, 돼요. 문제 풀 수 있도록.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개수가 나왔죠. 자, 모양과 개수, 색깔과 개수. 자, 여기서는 모양과 개수가 있는데요. 먼저 저는 이런 거 할 때 모양을 정리하기보다는 개수가 눈에 더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개수를 숫자로 정리를 해요. 그러면 1, 2, 1, 2, 1, 2, 1, 2, 1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모양을 봤더니 동세별, 동세별이잖아요. 그려야 할 때 동을 2개 그리고 세를 하나 그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문제 푸는지 밑에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자, 모양 마디가 이렇게 사각형, 삼각형이래요. 그리고 개수마다 중고대출도 있고 1, 2 이래요. 자, 그래서 해볼게요. 중고세도 안 내고 1, 생활비값 2, 시설 그것도 안 내, 그것도 저기도 안 하잖아.
1, 2, 2, 1, 2, 2, 1, 2, 2라고 썼어요. 그쵸? 조그맣게 적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모양이 4, 세잖아요. 사각형, 세모, 사각형, 세모. 세모 그려야 되는데 하나. 그 다음에 사각형 그려야 되지. 사각형 그려야 되는데 2개. 4, 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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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세. 세모가, 아이고, 옆으로 그려야 되는데. 아이고, 이렇게 그려야 되죠. 세모가 2개. 그 다음에 사각형이 1개. 그 다음에 4세. 삼각형이 2개. 세모했다가 삼각형했다가 막 왔다 갔다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사각형이 2개. 이렇게.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여기가 하나야, 여기가 2개야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에 대해서 정리 끝.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거라고 해주시면 조금 친구들이 뭔가 규칙을 찾기가 조금 더 쉽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는 개수 먼저 표시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네, 넘겨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패턴을 만들래요. 여태까지 패턴 있는 것만 풀어보라 했지 만들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러면 방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거 여기 나와 있는 규칙을 정리하고 표현하고 그려보면 돼요. 만들어 볼게요. 먼저 우리 1번부터 바로 만들겠습니다. 크기는 작은 것, 큰 것, 큰 것이 반복됩니다. 얘는 자크크구나. 자크크구나. 자, 그 다음에 색깔은 보라색, 흰색이 반복이 된대요. 그러면 모양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을 안 했네요. 모양까지 언급을 해버리면 이거는 이제 2중 패턴이 아니라 3중 패턴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보라색, 흰색이 반복이 되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자, 우리 색깔과 크기가 나와 있다. 그럼 뭐부터 하는 게 좋아요? 크기부터 해주는 게 더 좋죠. 색칠은 나중에 하는 거니까. 그러면 자크크, 자크크, 자크크. 그쵸? 그리고 나서 색깔은 보라, 흰색이 반복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보흰, 보흰, 이렇게. 그래서 모양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색칠을 칠하는 게 훨씬 더 지우지 않고 할 수 있는 순서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색깔과 모양의 패턴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오른쪽으로 가면 개수가 있으니까 개수도 해볼게요. 자, 먼저 모양은 동그라미 네가 반복이 됩니다. 라고 했으니까 확인. 개수는 1, 2가 1개, 2개가 반복이 됩니다니까 이렇게 체크.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는 개수를 먼저 쓰는 거예요. 1, 2, 1, 2, 1, 2, 1, 2, 1을 써놨어요. 쓰고 논 다음에 그 다음에 모양이죠. 동네니까 동세. 세모 삼각형이 2개. 동그라미가 하나. 그 다음에 사각형이 2개. 동세, 동네. 세, 네, 이렇게 되겠죠. 네, 정리되나요? 자, 그런데 우리 하다 보니까 뭔가 얘 짝수개고 얘도 짝수개니까 지금 2개가 되는 도형들이 삼각형과 사각형만 된다라는 것도 뭔가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또 규칙이 있다. 라는 이야기도 한 번 더 친구들이랑 이런 거 찾아봐 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표의 좋은 점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원 수업이라던가 그냥 이제 어느 정해져 있는 수업 같은 경우는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정답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 티칭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번외의 것들을 설명을 하다 보면 여러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약간 뭐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도 있는데 라고 열심히 듣는 친구들은 다양한 생각을 하지만 열심히 안 듣고 그냥 왔다가 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이거는 이때 이러라 했어요 라고 또 그게 일반화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티칭을 할 때 학원이나 기관 같은 경우는 딱 정해져 있는 내용들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 엄마표 같은 경우는 그 다음 것도 얘가 짝수개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길게 이 친구들과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요런 부분 조금 팁으로 갖고 짝수계, 홀수계까지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5일 빈칸 채우기입니다. 자, 빈칸 채우기에서는 이게 색깔과 개수일 수도 있고요. 모양과 크기일 수도 있고요. 자, 어떤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를 근데 딱 정해가지고 우리 앞에서 지금 배운 대로 뭐 여기는 모양과 개수, 색깔과 개수, 그리고 여기는 모양과 색깔, 크기와 색깔 이렇게 구분 지어서 따로 티칭하시지는 않으셔도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티칭하셔도 되거든요. 우리 그냥 문제를 무작위로 잡아서 딱 5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5번을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색깔도 나왔고 그 다음에 개수도 나왔네. 그럼 먼저 개수를 한번 정리해 볼까? 라고 해서 2, 1, 2, 2, 1, 2, 2, 1, 2 모르겠고 1, 2죠. 그럼 여기서 마디 찾아볼까? 라고 했더니 우선 개수 적은 거에서 마디를 찾는 거면 2, 1, 2, 2, 1, 2, 2, 1, 2, 2, 1, 2 여기 2구나 이렇게 그쵸? 그럼 그 다음에는 색깔이죠. 빨초, 빨파, 빨초, 빨파, 빨초, 빨파. 여기는 빨파, 빨초 이렇게 되는구나. 자, 두 개인데 그럼 두 개를 그리고 파니까 이거겠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지금 요거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두 다 하나씩 빼먹지 않고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주차 여러 가지 수열이에요. 자, 일정하게 커지는 수열. 그리고 요거는 훅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더하는 수가 커지는 수열. 수열 만들기. 여러 가지 수열. 9번째 수 구하기예요. 자, 제 생각에는요. 여기 있는 3주가 수열이고 뒤에는 규칙이거든요. 자, 우리 2주치까지는 좀 쉽게 진행이 되다가 3주차에서 잠깐 브레이크가 걸리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수혈을 못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 연산 속도가 살짝 지금은 빠르지 않구나 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사고력 수를 못하나가 아니라 연산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연산을 조금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혈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수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걸 수혈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나열되어 있는 거의 수 사이에 어떤 수의 차가 있는지를 써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거는 지금 사고력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 애들도 다 적용이 되거든요. 덧셈이라던가 뺄셈이라던가 곱셈 나눗셈이 다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수차가 얼마 나는지 6이랑 8은 2 더해요. 2 더해요. 2 더해요. 2 더해요. 2씩 커지는구나. 2 커져서 18이구나. 그럼 뭐부터 시작해서 얼마씩 커지는 건데 뭐부터 시작해요? 네, 시작은 6에서부터 얼마씩 2씩 커집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오른쪽으로 갈게요. 오른쪽으로 가면 커지고 작아지고가 있어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위아래가 적혀있기 때문에 문제가 풀기가 쉬워요. 그럼 문제를 이렇게 풀 수 있도록 지금 데이 1에서 알려준다는 얘기는 뒤쪽에 가서 수열만 있을 때, 그러니까 수만 있을 때 친구들이 더해보기도 하고 빼보기도 하고 이 사이를 확인해 보라는 의미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배우고 뒤에 가서 적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봤더니 5를 더하네요. 빼네요. 더하네요. 빼네요. 더하네요. 빼네요. 더했더니 18이고요. 뺐더니 얼마예요? 17이죠. 자, 그럼 뭐부터 시작이에요? 네, 시작은 1부터. 자, 무엇을? 더하기 5를 하고 빼기 1을 반복합니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는 조금 우리 친구들이 많이 경험해보지 못한 수열이에요. 방금 전 같은 경우는 같은 비율로 커지는 수열이었다면 여기는 차이가 있는 수열이죠. 이거를 나중에 뭐 개차 수열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은 얼만큼 차이 나는지 직접 써보는 거예요. 커진다. 6이네? 그 다음 7이겠다. 이렇게.
요런 차이로 느껴지게끔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32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오른쪽도 볼게요. 오른쪽도 보면, 오른쪽 맨 아래 보면, 작아져요. 어, 여기는 얼마지? 6이네요. 여기는 5네요. 자, 제가 뭔가 연산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연산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서 빠르게 연산을 해서 써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4네, 3이네, 2겠다. 그래서 바로 3 이렇게 써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수열을 만들래요. 자, 반복됩니다. 라는 수열이면 반복은 반복 끊어, 반복 끊어. 마디 끊게끔 해주세요. 자, 여기는 10부터 3씩 커집니다. 그러면 더하기 3 해서 쓸 수 있게. 그 다음에 또 더하기 3, 16 이렇게 쓸 수 있게 해주시면 돼요. 자, 20부터 20 작아집니다. 이렇게 해서 빼기 18. 여기서 이렇게 해서 빼기 16. 이런 순서대로 적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요맨 8번. 첫 번째 수는 1, 두 번째 수도 1, 세 번째 수는 바로 앞 두 수의 합입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알아두면 친구들이 나 이거 봤는데 이렇게 보는 문제거든요. 요거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해요. 요런 용어들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있잖아, 그거 알아? 너 피보나치가 누군지 알아? 이런 이야기 한번 해주시면 좋아요. 방세가 뭔지 알아? 피카소가 뭔지 알아? 파스칼이 뭔지 알아?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수학자 이야기 살짝 여기서 노출시켜 주시고요. 자, 그러면 1, 1이 2가 되죠. 그러면 앞에는 1, 2는 더했더니 뭐가 돼요? 3이 되고 2, 3 더했더니 여기 5가 되고 3, 5 더했더니 8이 되고 13이 되고 이렇게. 자, 여기 피보나치 수열 같은 경우는 쭉 뒤에 연결해서 써보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요 유형의 문제들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쏙 넣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여러 가지 수열이에요. 방금 전에 나왔던 수열이 지금 빈 칸에 채우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요령을 방금 앞에서 배웠잖아요. 1, 2, 3에서 배웠으면 뭐 마디가 반복, 일정하게 커지는 거, 익씩 커지는 거. 자, 더해지는 수가 여기는 2였는데 3이었고 4였고 앞에서 했죠. 자, 앞에 두 수 더해서 뒤에 있고 앞에서 했던 걸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자, 우리 엄마쌤들 3일까지 조금 많이 도와주셨다면 4일에서는 진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왜냐면 비어있잖아요. 비어있으면 친구들이 나중에 문제도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친구들이 요 사이를 조금 이렇게 체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4에서 1이니까 빼기 3이네. 1에서 3이니까 더하기 6이네. 여기 다시 빼기 3이네. 더하기 6이네를 쓰고 보니 뭐야? 413, 417, 417? 반복이었구나. 요런 느낌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문제 풀 때 더하기 빼기 써보라 했어. 근데 풀다 보니 반복이네. 이거는 반복이구나. 요런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들이 아하 이런 느낌. 그 느낌 받게 해주시고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더하기 3이네. 여기는 뭐지? 더하기 3이네. 왠지 여기도 더하기 3이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더하기 3이네. 여기 더하기 3이구나. 17 요렇게. 됐죠? 자, 그럼 뒤에 가볼게요. 자, 9번 보겠습니다. 방금 더하고 빼기만 지금 했었어요. 여기도 해볼게요. 더하기 3이네. 2네. 5네. 7이네. 모르겠네. 뭐지? 여기 왜 이렇게 크지? 31이네. 뭔가 규칙성을 찾을 수 없죠. 그쵸? 자, 그런데 봤더니 뭐지? 여기서 봤더니 얘랑 얘가 여기에 있네. 그쵸? 5랑 7이 여기 있네. 257? 257? 여기는 그럼 과연 12일까? 이런 생각의 흐름입니다. 자, 우선 이 얘기는 뭐냐면 앞에서 피보나치 수열을 배웠지만 친구들이 문제가 쭉 나오잖아요. 그럼 이것이 피보나치 수열인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든 더하기 빼기를 가장 기준으로 차이를 쓴단 말이에요. 쓰고 나서 밑에 있는 수들을 자세히 보죠.
자, 방금 여기서 했던 거는 빼고 더하고가 눈이 보여서 규칙성을 찾았지만 여기서는 뭔가 규칙성을 찾아보려고 하니 헷갈리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는 갑자기 3이었고 뭔가 규칙성을 못 찾고 있지만 257을 보는 순간 이렇게 257도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친구가 문제를 풀면서 아, 그렇구나 라는 걸 느껴야 다음번 문제에 적용을 하거든요. 자, 그럼 여기 있는 답이 뭐가 될까요? 네, 19에다가 12를 더하면 잠깐만요. 네, 여기는 31이 되겠죠. 그쵸? 그럼 31이니까 아, 여기가 31이 나왔죠? 그래서 앞에 있는 두 수를 더해서 하는 거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9번째 수 구하는 건데요.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은 방법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래서 7번째, 8번째 적고 9번째 적게 해주세요. 아직까지는 뭐 몇 번째가 무엇이다라고 바로 유추하기는 어려우니까 공간 있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다. 그래서 여기 쓰고 여기 쓰게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했던 거대로 차가 얼마큼 나는지 아니면 이렇게 묶어지는지 체크해서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 1, 데이 1, 1, 2, 3가 잘 되어야 4, 5가 잘 된다라는 거 느낌 조금 오시죠? 네. 자, 그리고 마지막 4주차 개수 규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개수 규칙 찾기, 구술 개수, 색칠, 7번째 두 가지 모양입니다. 자, 요거는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냐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조금 주의할 점이 나와요. 어느 부분이 주의할 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였죠? 두 개였죠? 그러면 뭔가 개수니까 똑같은 거, 아, 여기 체크. 하나 늘어났다. 아, 여기 두 개 늘어났다. 아, 원래 기준에서 세 개 늘어났다. 그쵸? 자,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라기보다는 주의할 점은 이거예요. 늘어나는 수가예요. 자, 우리 앞에 문제 볼 때요. 앞에 문제랑 비교하면 여기 늘어나는 수 말고 써있는 거, 여기요. 데이 1 보면 6부터 20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수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30쪽 보면. 그런데 여기로 넘어가면 여기서는 늘어나는 수니까 이렇게 뭔가 차이가 1, 그리고 그 다음에 2잖아요. 여기서의 차가 하나잖아요. 그래서 늘어나는 수가 한 개부터 한 개씩 더 늘어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이 이 문장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다 하는 표현 방법이기 때문에 배워야 하는 거고요. 문제가 늘어나는 수가 한 개부터 한 개씩 커지는 규칙을 찾아보세요. 라고 하면 아이들이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네, 요런 부분의 단어들을 체크해 주셔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자, 첫 번째 1, 2는요. 여기가 적용되지 않은 문장이에요. 그러면 몇 개씩 늘어나는, 줄어드는 규칙입니다. 봤더니 두 개, 여기도 두 개, 여기도 두 개. 몇 개씩 늘어나는구나. 네, 두 개씩 늘어나는 규칙입니다. 찾으면 되죠? 자, 왼쪽이 우리 저기 P단계 예습이었다면 여기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는 달라졌어요. 그럼 여기다 친구들이 방금 왼쪽이랑 똑같이 생각하면 3이라고 써요. 그쵸? 3부터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쌤들은 요거 티칭해 주셔야 돼요. 늘어나는 수가 여기서는 더하기 1 하나 늘어났고 여기서는 1, 2, 3 더하기 3이었고 여기서는 1, 2, 3, 4, 5 다섯 개 늘어났는데 라고 했더니 늘어나는 수는 뭐부터 시작이에요? 네, 1부터 시작이죠. 한 개부터 몇 개씩 커져요. 여기서 늘어나는 게 두 개, 2씩 커지죠. 두 개 커져서 3, 두 개 커져서 3, 또 다음번 거는 두 개 커져서. 그렇기 때문에 늘어나는 수가 한 개부터 두 개씩 더 커지는 규칙입니다. 라고 해주셔야 되니까 요거는 조금 숙지하시고 따로 티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늘어나는 수가 포인트예요. 자, 그 다음에 구술의 개수.
자, 구술의 개수는요, 친구들이 뭐 해주면 돼요? 앞에 있는 구술을 먼저 쓸 수 있도록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2, 4, 그 다음에 얼마인가요? 6, 그 다음에 8, 2, 4, 6, 8, 10 느낌으로 뭔가 수를 보고 계속 이제 우리가 팡세의 장점은 같은 영역별로 묶여있기 때문에 점점 이 부분에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문제의 유형도 똑같은 패턴이긴 하나 이렇게 다르게도 나올 수 있구나를 아이들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직접 써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요 마지막 2번 또 한번 볼게요. 자, 개수를 봤더니 얘는 얼마예요? 16개. 그랬더니 얘는 얼마예요? 땅땅 14개. 그리고 얘는 얼마예요? 7개? 2개네요. 자, 우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수를 봤을 때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여기는 얼마? 빼기 2. 여기는 빼기 5. 여기는 뭘까? 여기는 뭘까? 빼기 3 해볼까? 빼기 4 해볼까? 왠지 규칙이 될 것 같은데 적용되죠? 잘 안 보여요. 네. 그러면 14였으면 여기는 얼마가 돼요? 빼기 3이니까 11이 되겠죠. 그래서 구술은 몇 개다? 11개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거 개수 쓰고 그리고 여기에서 몇 개 차이 나는지 적어보고 여기 사이에 공간 그려보고 2, 3, 4, 5일 것이다. 유추하고 네, 이렇게 푸는 거예요. 넘겨볼게요. 자, 이번엔 색칠하기. 자, 색칠하기는 지금 어느 순서로 도는지도 중요하죠. 자, 볼게요.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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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서 이렇게 꺾여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꺾이는구나. 자, 근데 첫 번째 거는 이제 꺾이는 걸 봤더니 어떻게 꺾여요? 요거 3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돌아요? 네, 달팽이 방향으로 돌죠. 그래서 여기 있는 개수 색칠하기 부분에서는요. 뭔가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이 바로 오른쪽으로만 가는지 갔다가 돌아오는지 아니면 뭐 아래에서 위로 가는지 그 다음에 바깥에서 안으로 돌아 들어가는지 안에서 밖으로 돌아 나가는지까지 다양한 경우를 알려주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야 뭔가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는데 이거 너 혼자 풀어봐 라고 하면 알 수는 없겠죠. 그래도 이 정도의 팁 정도는 알려주어야 친구들이 돌아가나? 얘는 안으로 들어가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라서 네, 이 부분 생각해 주시고요. 자, 우리 좀 그래도 제일 뒤에 문제 봐볼게요. 뭔가 늘어나긴 하군요. 늘어나긴 하는데 얘는 3개였네. 그럼 얘는 3개였고 그 다음 거를 봤더니 이렇게 되었네. 그럼 개수를 적어보니까 3이라고 적었고 3 적고 그 다음에 늘어난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네. 그럼 얘는 더하기 8이네. 자, 그럼 먼저 기존의 거 빨간색으로 체크할게요. 땅, 따다, 땅까지 했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되네. 얘는 자, 이렇게 아래로 위로 왔다 갔다 하는 거구나. 근데 그럼 여기는 11이었고 그 다음에는 기존에 있었던 11에다가 더하기 1, 2, 3, 4, 5, 6네. 자, 느낌 오나요, 혹시? 여기는 8, 여기는 6. 자, 그럼 그 다음 것도 해볼게요. 그 다음 거는 기존의 것들을 똑같이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된 것들을 봤더니 몇 개예요? 기존의 게 17개였죠. 그러면 17에다가 더하기 4 이렇게. 그쵸? 자, 그러면 그 다음 것도 이제 우리가 바로 답을 쓰면 자, 이미 여기는 얼마가 나왔어요? 21이었죠. 그쵸? 자, 그럼 21에다가 더하기 얼마라면 될까요? 네, 8, 6, 4, 2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기존의 거 뭐하고 색칠 어디까지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2개 더 추가하면 정답이 완성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꼭 방법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밑에다가 이 늘어나는 수 정도는 써주시는 거 네, 해주시면 좋아요. 다음에 넘겨볼게요. 자, 이번에는 7번째 구술의 개수입니다. 7번째 구술의 개수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바로 눈으로 몇 개가 있는지 개수를 적어주고요. 적어주면 이제 3, 5, 7, 9 이 정도 교재 풀면요. 3, 5, 7, 9는 이씩 커진다라는 게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정도가 돼요. 그런데 문제에서 7번째였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다음에 5번째 쓸 공간, 6번째 쓸 공간, 7번째 이렇게 적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자, 공간을 그리는 법을 알려주는 게 중요해요. 친구들은 비어있는 공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몰라서 못 풀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한 번 더 공간을 알려주면 아, 다음에 나도 이렇게 해야지 라는 생각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간에서 답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문제 해볼게요. 1이죠. 그 다음에 8이죠. 그 다음에 14죠. 오, 많아졌어요. 19, 9 맞나요? 19죠. 자, 그러면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저도 갑자기 헷갈려지는데요. 7? 그 다음에 얼마 차이 나죠? 6? 그 다음에는 5 차이 나네요. 그 다음에는 여기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인데 그러면 7, 6, 5. 아, 그 다음에는 4일 것이고 그 다음에는 3일 것이고 그 다음에는 2일 것인데 그러면 19에서 4니까 23일 것이고 23에서 3이니까 26일 것이고 28이겠구나.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제가 계산 틀리지 않았나요? 저 계산 진짜 잘 틀리거든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 5일 두 가지 모양입니다. 자, 두 가지 모양에서는요. 이번에는 이것도 이제 난이도가 꽤 높은 문제인데요. 여기서는 저는 마찬가지로 수 적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규칙을 찾아 5번째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잖아요. 자, 그러면 먼저 삼각형과 동그라미를 나누어서 개수를 써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삼각형은 1개, 동그라미는 11개. 삼각형은 2개, 동그라미는 10개. 삼각형은 4개, 동그라미는 8개. 삼각형은 5개가 아니네요. 삼각형은 몇 개죠? 7개. 그 다음에 동그라미는 5개예요. 자, 그런데 얘네들의 모두 합이 얼마다? 아, 10이구나. 10이긴 한데 삼각형은 늘어난 게 1개. 얘는 줄어든 게 1개. 얘는 늘어난 게 2개. 줄어든 게 2개. 하지만 전체 합은 똑같구나.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더하기 3이었고 빼기 3이었겠죠. 그 다음은 더하기 4고 그 다음에는 빼기 4니까 더하기 4면 삼각형은 7개에서 4개니까 11개. 동그라미는 몇 개? 빼기 5니까 1개. 이렇게 해서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거를 그냥 그대로 여기는 개수만 보고 쓰지 말고요. 방금 지금 요 공간들 보이잖아요. 요 공간에 조금 이렇게 나누어서 삼각형 따로 동그라미 따로 땡땡 해서 개수를 보고 그 개수의 무엇까지 합까지 체크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런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패턴을 풀 때 그냥 느낌이나 감으로 풀면 안 돼요. 뭐든지 하나씩 정의를 내려서 딱 정의 내려서 무엇이다 라고 확실하게 답을 내고 그 다음 걸 풀어야 된다라는 걸 여기 있는 이제 이중 패턴에서부터 알려주시면 그 다음 것들 조건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할 때 조건 정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조건 정리해서 문제 푸는 거 됐고요. 그러면 패턴은 A1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네, 잠깐 추천. 네. 지금 교재 추천되어 있죠? 네, 교재 추천해서 이제 퍼즐과 전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난이도가 이제 색칠 퍼즐이 있고요.
연산 퍼즐 있고 핫배치, 논리 퍼즐이 있는데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색칠 퍼즐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자, 색칠 퍼즐 같은 경우는 논리적 사고가 조금 즐겁게 할 수 있는 논리적 사고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연산 퍼즐 같은 경우는 우선 연산이 가능해야 핫배치 퍼즐은 핫배치 퍼즐에 있는 4일이나 5일 이런 조금 많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이건 조금 이따 수업 진행하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문제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색칠된 칸의 수라고 되어 있죠. 자, 먼저 요 교재의 구성을 보면 색칠된 칸의 수 노노그램이고요. 노노그램 4단이고요. 그 다음에 연결하여 색칠하기 노노그램 미로 탈출이에요. 결론은 노노그램을 잘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럼 노노그램이 무엇이냐? 네. 자, 가로줄과 세로줄에 색칠된 칸의 수를 써 넣으세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써 넣어 봅시다. 먼저 우선 가로가 무엇이고 세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진행해야겠죠. 자, 그러면 가로다라고 하면요. 이렇게 가로. 하나가 있네, 1. 그 다음에 가로. 두 개가 있네, 2. 가로. 하나가 있네,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세로로 봤더니 아무것도 없네, 0. 세 개가 다 있네. 하나만 있네, 1.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제일 마지막 4 곱하기 4로 보겠습니다. 먼저 가로부터 채울게요. 1, 2, 2개. 아무것도 없고 0개. 1, 2, 3, 4, 4개. 하나, 둘, 셋, 3개. 네. 그러면 이제 왼쪽은 다 완성이 됐잖아요. 다시 세로 보고 세로 같은 경우는 1개, 2개, 3개, 3개 이렇게 완성하면 아, 요런 구성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거꾸로죠. 있는 거를 이제 기존에는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거를 1대 1에는 색칠되어 있는 거를 수를 썼으면 자, 대 2에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직접 넣어보는 건데 여기서는 어떤 거를 먼저 넣어보냐. 가로줄과 세로줄에 적힌 수만큼 노노그램 퍼즐 완성할 때는 자, 3이죠? 0이죠? 요런 게 중요해요. 아, 얘는 3 곱하기 3이구나. 먼저 확인하고 3이니까 다 색칠되겠네? 0이니까 색칠이 다 안 되겠네? 라고 확인을 하고 여기다가 동그라미 치고 나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교차점을 보는 거예요. 요렇게 봤더니 0이 있으니까 얘는 X. 요렇게 봤더니 색칠이 되어 있으니까 X. 요렇게 봤더니 얘는 2라고 하네? 여기는 X였으니까 동그라미.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그럼 오른쪽 가서 다시 풀어볼게요. 가장 확실한 거는 먼저 X표 또는 동그라미로 체크해 봅시다. 8번 봅니다. 0이죠. 자, 확실해요. 3이죠. 확실해요. 그래서 0은 X, X, X 하고요. 친구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다 동그라미 치게 해주세요. 아, 내가 한 거 미션 완료. 그 다음에 3이죠. 색칠, 색칠, 색칠. 3개니까 미션 완료. 하나는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네. 잠깐 남겨두고요. 자, 가로로 봤더니 하나 있네. 얘는 미션 완료됐으니까 여기는 X겠네. 여기는 2개인데 여기가 X니까 당연히 여기가 색칠이 되겠네. 여기는 미션 완료.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네 X.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친구들이 색칠을 하면서 2개예요. 3개예요. 1개예요.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자, 여기는 이제 4단이에요. 똑같아요. 마지막 문제 풀게요. 제가 어떻게 푸는지 잘 봐주세요. 여기가 조금 4부터 한번 확인할게요. 동그라미. 색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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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4죠. 색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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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없냐면 0이 없거든요. 0. 0이 없으면 0 대신에 지금 가로, 세로가 모두 진행이 되면서 한 칸짜리가 나왔어요. 한 칸짜리. 이제 4에서 0이 없을 때는 한 칸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한 칸으로 가볼게요. 갔더니 이미 있어요. 자, 그래서 X, X, X. 4로 인해서 생긴 거니까 여기 동그라미. 그리고 이번에는 그 다음 한 칸으로 갈게요. 이렇게 가로로 봤더니 있으니까 X, X,
동그라미.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뭐예요? 3을 확인할 수 있어요. 1칸에서 3칸 확인했더니 세로 보니까 x가 한 칸이 채워졌으니까 동그라미. 그래서 3 체크. 자, 3도 x가 하나 채워졌으니까 동그라미 이렇게. 그럼 나머지 2는 봤더니 2개가 있어서 2는 봤더니 2개가 있어서 x. 그래서 나머지 체크하고 동그라미 하고 나서 체크 다 하고 나서 동그라미 된 부분 이렇게 색칠하면서 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노노그램 순서예요. 네, 4, 1, 3, 그 다음에 이제 2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0이 있다면 4, 0, 1, 뭐 3, 2 이렇게 넘어가도 되겠죠.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연결하여 색칠하기입니다. 방금 했던 거 연결하여 색칠하기 부분에서는요. 여기 있는 시작 부분과 색칠된 칸끼리 한 번에 연결되도록 노노그램 완성하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끊어지면 안 되니까요. 요 부분과 요 부분과의 색칠되어서 연결해야 되는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 여기는 수도 확인해 주세요. 그럼 여기는 다 X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럼 얘는 연결하면 여기는 X면 1로 가야 되는구나. 됐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지금 4예요. 4는 동동이에요. 근데 여기랑 연결해야 되는데 두 칸이 완성됐으니까 여기로 가야 되는구나. 요 정도 느낌으로 화살표 해주시고요. 그럼 여기로 가서 얘는 동그라미가 쳐지니까 나머지는 X가 되겠구나. 네. 그래서 나머지 확인하고 그럼 지금 복합사고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색칠이 되어 있는 부분, 색칠을 해야 되는 부분과 연결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칸수가 어떻게 채워지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확실한 거 먼저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우리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마지막 문제. 우리 지금 엄마쌤들 네,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 안 드리는 게 정오표는 끝나기 바로 직전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는 진행이 돼야겠죠. 여기는 진행인데 1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1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세로로 기준으로 x, x, x가 되겠죠. 가로로 기준으로 x, x가 되겠죠. 그쵸? 그럼 얘는 어디로 가야 돼요? 갈 때가? 얘가 x가 됐으니까 1로밖에 갈 수가 없죠. 그럼 얘는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 x 됐으니까 1로밖에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다가 색칠. 또는 동그라미 하고 나니까 2가 완성이 됐죠? 그쵸? 자, 그러면 2가 완성이 됐다 보니까 나머지 2개 완성이니까 여기는 x가 됩니다. 그럼 다시 얘는 어디로 가야 돼요? 옆으로 가야겠죠? 위로 못 가니까. 얘는 1로 가는구나. 이렇게. 그러면 여기를 색칠함으로써 여기가 완성. 그래서 여기는 x. 그러면 다시 얘는 어디로 가야 되는구나? 위로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면서 2개 완성. 자, 그러면서 여기 x. 그리고 지금 여긴 2개니까 비어있는 데는 이렇게. 그래서 갈 수 있는 길은 이렇게 되는구나. 네. x하고 개수 보고 색칠하고 x하고 개수 보고 색칠하고 이런 순차적인 거 생각해 주셔야 해요. 그냥 무조건 동그라미 x로 진행을 하면 안 되는 연결하여 색칠하기 부분입니다. 자, 우리 노노그램 미로 탈출. 가로, 세로 주어진 수만큼 지나 미로 탈출하세요. 노노그램 그려야 하고 출발해서 도착까지 확인해야 하고 자, 그러면 출발해서 도착이 알려주는 건 뭐예요? 바로 데이 4에서 했던 요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요거. 그쵸? 출발이면 일로 출발을 해야 되고 도착은 일로 나가야 되니까 요 부분은 색칠이야를 알려주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럼 문제로 한번 오른쪽 가서 마지막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했던 대로 출발과 도착이 알려주는 거는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색칠이 되어 있다를 알려주는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요. 자, 4죠. 4면 1, 2, 3, 4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4가 되면서 나머지 뭐가 없어요? 네, 1, 2가 없어요. 그럼 출발이죠. 출발이면 갈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리로 갈게요. 자, 갔어요. 그럼 여기 가고 나면 지금 1로 도착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1, 2, 3 보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채워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가 x가 되는 거예요. 조금 이해되세요? 네. 출발과 도착을 동시에 보셔야 해요. 그럼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는 여기 아래에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여기가 x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칸도 어디로 넘어가요? 1로 넘어가겠죠. 근데 여기도 다행히 4예요. 그러면 2를 봤을 때 되어 있고 x 체크할게요. 체크. 됐나요? 자, x 체크하면서 어떻게 봤어요? 1, 2, 3가 색칠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x. 됐죠? 자, 그러면 XX 하고 나니까 지금 3개 완성, 2개 완성. XX랑 하고 나니까 2개 해야겠죠?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2개예요. 하나는 칠해졌고 여기가 X예요. 그럼 출발해서부터 가볼게요. 자, 여기를 어떻게 해야 일로 나갈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 나가야 돼요. 그럼 그리고 나서 여기도 4네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나가야 되나요? 네, 이렇게. 그럼 여기는 당연히 X가 되겠죠. 자, 지금 제가요, 어떻게 했냐면, 우선 4, 2, 4, 2, 요 순서대로 한 거는 아니고요. 출발이랑 도착을 맞춰가고, 중간에 개수를 확인하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어요. 자, 정답은, 그러니까, 먼저 4니까 4 다 체크해. 그리고 1이니까 X해.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몇 개인지 확인해. 이런 것도 좋지만 방금처럼 친구들이 사고를 좁혀갈 때 어떻게 하나씩 체크하고 확인하면서 주어져 있는 조건들을 어떻게 조망해서 직접 적용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어떻게 진행하는지 옆에서 잘 지켜봐 주세요. 우리 아이는 다 체크하고 문제 풀더라. 아니면 우리 아이는 옆에 칸으로 이미 색칠하고 가더라. 그 다음에 수를 보더라. 이런 것들도 아이를 파악할 수 있는 아이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니까 잘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연산 퍼즐입니다. 연산 퍼즐에서 매트릭스 퍼즐을 우리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가로, 세로 더해서 답하는 거예요. 우리 응용연산 이런 부분에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요런 덧셈 그리고 덧셈 퍼즐을 매트릭스 퍼즐이라고 한다라고 기억해 두시고요. 요거는 우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데이 2에서 매트릭스 덧셈 가로줄에 있는 수들의 합을 오른쪽에 세로줄에 있는 수들의 합을 아래에 쓴 것입니다. 합이 바르게 되도록 지워야 할 매트릭스 안의 수 X표 하세요. 자, 그러면 8이니까 8 되는 수 놓고 X하고 자, 7이니까 되는 수 놓고 X하고 10이니까 되는 수 놓고 X하고 자, 여기서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요. 저는 그냥 제일 먼저 쉬워 보이는 거 먼저 하라고 해요. 쉬워 보이는 거 먼저 하고 그 다음은 맞는지 확인만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가로, 세로를 동시에 보게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로 다 완성하고 세로는 확인용으로만 진행하셔도 돼요. 네, 여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매트릭스 덧셈. 빈칸에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체크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이제 친구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엔 삼각형 안의 수예요. 자, 여기서는 이게 나중에 뒤로 넘어오면 가쿠로 퍼즐이라고 하거든요. 가쿠로 퍼즐. 네. 가쿠로 퍼즐을 푸는 방법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위에 거 말고 밑에 거로 문제 풀면서 설명할게요.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이 3, 6, 4의 합이에요. 그러면 여기 먼저 그냥 보이는 대로 해볼게요. 3, 6, 4의 합은 여기는 13이니까 13을 적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이 부분은 생긴 걸 잘 보면요. 여기는 오롯이 한 칸짜리예요. 3이에요. 3. 그리고 여기는 얼마예요? 6이죠. 그럼 여기는 세로로 봤을 때 여기는 얼마? 5. 여기는 얼마? 11.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삼각형 안에 있는 수는 여기 있는 사각형들의 합이다 라고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이 위치를 조금 헷갈려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방금 제가 한 것처럼 이 부분 이렇게 색칠해 주시고요. 아니, 색칠이라기보다 칸을 채워 주시고요. 이 부분도 이렇게 뭔가 칸을 쪼개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자, 가꾸로 퍼즐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1부터 9까지의 수를 사용하여 다음 가꾸로 퍼즐을 완성하세요. 단 하나의 덧셈식에 같은 수를 여러 번 더할 수 없습니다가 포인트입니다. 이 퍼즐의 포인트. 같은 수 2번 쓸 수 없어요. 4다. 그러면 4는 어떻게 써요? 2, 2는 안 된다. 이렇게 3, 1로 써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쉬워요. 어떻게 보면. 자, 그러면 먼저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문제에서 제일 좋은 거는요. 엄마, 요 부분이에요. 왜 좋을까요? 예. 왜 좋을까요? 네. 2가 바로 2를 하나 바로 한 칸짜리를 쓰면 돼요. 그쵸? 얘를 제일 먼저 써주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풀리거든요. 얘를 써주면 이제 다시 세로로 보잖아요. 세로로 보면 7이니까 2랑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5가 있어야겠죠. 그럼 5가 있어요. 그럼 이제 5가 있는데 다시 8에 보게끔 되거든요. 8에 보면 5가 있으니까 아 여기는 3이 되겠구나. 그쵸? 그러면 3을 쓰고 나니까 여기 세로를 이렇게 보면 3이니까 여기는 1이 되겠구나. 그리고 다시 이렇게 보면 아 여기도 있네요. 여기는 바로 4라서 여기 4네요. 그래서 확인만 해도 되네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확실한 거 먼저 하는구나 라는 거를 배울 수 있는 퍼즐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한 칸짜리 친구들이 잘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합 배치 퍼즐이에요. 합 배치 퍼즐에서는 한 모으기, 3단 한 모으기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십자 합까지도 괜찮은데 4, 5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혹시 미리 약간 조금 걱정스러운 마음에 설명드리면 우리 아이가 4, 1, 5일 못하는데 그 다음 넘어가도 되나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죠. 넘어가도 됩니다. 자, 우선 1, 2, 3까지 진행은 꼭 해주시고요. 4랑 5랑 너무 많이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면 잠깐 스킵하셔도 괜찮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문제 뒤에 가서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한 문제 뒤에 가서 앞으로 한 문제 이렇게 푸셔도 돼요. 나는 우리 아이랑 우리 데이 1에 시간 뭐 30분으로 잡았고 데이 2도 30분으로 잡았는데 여기 하는데 1시간을 해도 안 돼. 라고 하면서 도대체 여기는 미션 못하는 게 1, 2, 3이 안 되어서 그런가요? 라고 고민하시잖아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니까 네 우선 우리 요런 핫배치 퍼즐은 요런 퍼즐이 있고 이렇게 공부하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먼저 한 모으기는 쉬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엄마쌤들이 봐주세요. 그냥 덧셈의 값입니다. 그 다음에 3단 합 모으기인데요.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네모안의 수는 선으로 이어진 수의 합일 때 동그라미 안에 주어진 수를 한 번씩 써 넣으세요 라고 나와 있거든요. 한 번씩. 그러면 한 번이잖아요. 한 번이니까 친구들이 쓰고 어떻게 체크해서 볼 수 있도록만 티칭해 주시면 돼요. 이 말은 뭐냐면 먼저 요거 볼게요. 1번 풀면서 볼게요. 우선 5니까 5를 쓰고요. 네, 없애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없애면서 나머지 수들을 보겠죠. 7이 되는 거, 3이 되는 거 동시에 생각을 해도 되지만 3이 되는 거 1, 2, 7이 되는 거 3, 4 연결하고 1, 2, 3, 4 이렇게 적어도 돼요. 네, 요거 하면서 2, 1 위치가 2, 1, 4, 3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네, 요거는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오른쪽 6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서 또 좋은 점은 주어진 수를 한 번씩 쓴다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썼던 거 또 쓰라 그러면 헷갈릴 수도 있는데 자, 그러면 4, 8, 9가 있어요. 뭐부터 해야 될까요? 네, 작은 수 4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 또는 큰 수부터 하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우선 4가 되는 수는 뭐랑 뭐가 될까 봤더니 네, 1, 3이죠. 1, 3. 그러면 1, 3을 적고 없애요. 그럼 조금 더 조건이 좁아지죠. 자, 그 다음에 9를 해볼까요? 9는 이렇게 되네요. 바로 4, 5를 적고 땅땅 나머지 2, 6을 적으면 되겠구나. 땅땅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씩 지워가는 재미가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자, 데이 3으로 넘어가면서 십자합의 배치입니다. 십자합의 배치는 우리 나중에 마방진 같은 파트에 이제 사고력 문제보다 조금 더 지금 우리 팡세보다 난이도가 높은 필주 수학에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한 줄에 있는 세수의 합
B. 네모안의 수가 되도록 주어진 수를 한 번씩 써넣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합이 9가 되는 세수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먼저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알려드리면 보세요. 요렇게 한번 더하는 거예요. 그럼 더해지는 수 한번 그냥 적어볼게요. 이거는 우리 엄마쌤들이니까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그쵸? 그리고 또 더할게요.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이렇게 돼요. 그러면 위에 있는 수 중에 1, 2, 3, 4, 5잖아요. 1, 2, 3, 4, 5가 되겠죠. 그럼 추가적으로 가운데 있는 애가 2번 더해지는구나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쵸? 자, 여기는 가운데는 2번 더하는 애죠. 자, 그러면 가운데가 2번 더해지는구나를 알기 위해서는 얘네들의 합을 다 한번 적어봅니다. 이거는 우리 엄마쌤들이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이어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다 더했더니 얼마예요? 15죠, 15. 그러면 15인데 얘는 9래요. 자, 이렇게도 9, 이렇게도 9죠. 그러면 전체 다 더하면 9 더하기 9는 얼마예요? 18이죠. 그러면 우리 전체 다 더했던 15랑 그리고 가로 세로 같이 더했던 18이랑 차이가 뭐예요? 네, 얼마 차이 나요? 3 차이 나죠? 그럼 3이 한 번 더 더해졌다는 의미인 거거든요. 3이 한 번 더. 이 합과 한 번, 두 번의 합을 더했을 때 가운데는 무엇이 3이 한 번 더 더해졌다. 이 차이가. 네. 그러면 밑에 풀어볼게요. 그냥 풀어볼게요. 자, 여기는 얼마예요? 15죠. 그럼 8은 한 번, 두 번. 이렇게도 8이 나올 것이고 이렇게도 8이 나올 것인데 그러면 8이 두 번 더해지니까 16이고 여기는 15고 그럼 결국 한 번 더 더해진 수가 1 차이가 난다는 거는 가운데 1이 들어간다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1이 여기 들어가는 거고 8이 되기 위해서는 나머지 이 두 수의 합이 1이니까 요렇게가 7이 돼야 되겠고 요렇게가 7이 돼야 되니까 7 되는 애는 3, 4, 2, 5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 A단계 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전체 합을 찾고 수를 비교해서 찾을 수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 어려워하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에게는 먼저 접근을 어떻게 해요? 네, 이건 우리 엄마쌤들이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에게는 10이 되는 거 우리 한번 적어보자 라고 하면 돼요. 네, 10이 되는 거. 그럼 먼저 10이 되는 수는 1이랑 2면 뭐가 돼야 되지? 7이니까 안 되네. 2랑 3은 된다. 2 더하기 3 더하기 5 하면 10 된다. 2 더하기 3 말고 딴 거 해볼까? 뭐가 되나요? 10 되는 거는 2, 3, 4, 2 더하기 뭐가 될까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4, 1 5, 더하기 1. 네, 1 더하기 4 더하기 5네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는 5가 두 번 들어갔네. 5가 여기 들어가고 그러면 나머지 1, 4, 2, 3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1, 4 여기다 적고 2, 3 여기다 적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끔 해주시면 돼요. 그럼 친구들은 뭐 왼쪽과 같은 방법이 가능한 친구들은 정말 좋겠지만 우리 친구들 요거 좀 한 2학년, 3학년 정도 되면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1학년 친구들이 진행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세수의 덧셈의 형태로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됐나요? 넘겨볼게요. 자, 십자합의 배치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자, 육각합의 배치예요. 육각합은 요것도 마찬가지로 세수의 합이 몇 번 되는 거? 네, 되는 수 3번을 다 적어보는 거예요. 그럼 12가 되는 경우는 뭐부터 잡아주면 되냐면요. 우선 큰 수니까 7 한번 잡아주는 거예요. 자, 7,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5 기준으로 잡아줄게요. 자, 7이랑 해서 12가 되려면 나머지 뭐가 있어야 돼요? 7이랑 해서 12가 되려면 5가 있어야겠죠. 5가 되는 수를 찾게끔 해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5가 되는 수는 뭐 1이랑 그 다음에 뭐 4요. 이렇게.
그럼 6을 기준으로 했을 때 6을 기준으로는 6이 돼야겠죠. 그럼 6을 기준으로 했을 때 6이 되는 수는 6은 2랑 4요. 이렇게. 그 다음에 5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나머지 두 수가 7이 돼야겠죠. 7이 될 수 있는 수는 뭐가 될까요? 3이랑 4요. 이렇게. 그래서 세 수의 덧셈을 적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가운데 오는 친구들을 체크하고 가운데 오는 친구 4 써주고 1, 2, 3, 4, 5, 6, 7 해서 서로 마주 보게끔 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런데 선생님 저는 그래도 엄마니까 뭔가 조금 다른 원리에 의해서 풀어보고 싶은데요.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럼 얘도 아까 방금 했던 3일, 데이 3처럼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어떻게? 한 번이죠. 두 번이죠. 세 번이죠. 자, 그러면 그냥 우선 덧셈만 써볼게요. 1 더하기 4 더하기 7, 2 더하기 4 더하기 6, 3 더하기 4 더하기 5. 그러면 1, 2, 3, 4, 5, 6, 7, 1, 2, 3, 4, 5, 6, 7로 적었어요. 그랬더니 4가 몇 번 들어갔어요? 2번 들어갔죠.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전체의 합. 이거 전체의 합 얼마인가요? 15에다가 13이니까 28이네요. 그쵸? 맞아요? 그런데 한 10이죠, 12. 그럼 12, 12, 10이니까 얼마예요? 36이죠, 36. 그랬을 때 얘네 둘의 차이, 28과 36의 차이는 얼마 차이 나요? 8 차이 나거든요. 8 차이 나니까 이 가운데에 2번 더해준 수는 4, 4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4, 4구나를 확인해서 가운데 넣으면 돼요. 자, 그럼 요거 밑에 거 바로 빨리 풀어볼게요. 그냥 방금 했던 방법으로. 요 수를 다 더했더니 요 수를 다 더한 수는 얼마이다? 28이다. 그럼 얘는 한 번, 두 번, 세 번이니까 이 수는 얼마일 것이다? 3일 것이다. 얘랑 얘의 차는 얼마일 것이다? 2다. 근데 2를 2번 더했다라는 거는 여기 있는 가운데 수가 1이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10이 되게끔 9가 되게끔 엮어주시면 되니까 1 제외하고 2, 7, 3, 6, 4, 5 이렇게 연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삼각합의 배치. 자, 삼각합의 배치는 요거도 마찬가지로 방금과 같은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친구들이 세수 안에 있는 수의 합이 어떻게 네모안의 수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작은 수끼리 만약에 묶어봤을 때 작은 수끼리 묶었을 때는 뭐 1이랑 2다. 그럼 그 다음에는 9가 되려면 얼마가 있어야 돼요? 6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1이랑 3이다. 1이랑 3은 얼마가 있어야 돼요? 5가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2랑 3이다. 2랑 3이면 4가 있어야겠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적어보고 겹쳐지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겹쳐지는 애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 둘이니까 여기 들어가요. 하나, 둘이니까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알려주는 거는 이 부분이 겹쳐지는 부분이다 라고 하고 1, 1이다 그러면 한쪽에 1을 쓰고 어떻게 된다? 네. 한쪽에 1을 쓰고 겹쳐지는 애들은 다 대각선, 여기 꼭지점 있는 부분에다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수들은 그 꼭지점에 해당되지 않는 수들을 적어주면 된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됐나요? 그래서 여기 삼각합의 배치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뒤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논리 퍼즐이에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퍼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 이런 퍼즐은 교재에 뭐 많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친구들이 즐겁고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퍼즐이어서 좋아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친구들도 어떻게 풀면 좋은지 한번 볼게요. 바로 문제로 넘어갈게요. 얘는 예시가 나와 있어서 먼저 수학, 국어, 음악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여기 있는 네모칸이 있어요. 친구들이 이 문제를 딱 보았을 때 아이에게 무엇을 알려주어야 하냐면요. 자, 문제를 보면 성수,
정인 민주는 다음 중 세 가지 중에 서로 다른 하나를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찾아 이어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풀기 위한 여기는 힌트. 네, 무슨 보물 쪽지 같은 거라고 얘기해 주세요. 성수는 국어를 좋아합니다. 성수는 국어 연결. 좋아합니다는 연결 바로 시켜주고 민주는 수학을 좋아합니다. 민주는 수학 연결. 자, 나머지 정인이는 음악 좋아하나 봐로 이제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있는 그대로 읽고 연결하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읽지 않으면 이런 보기를 읽지 않으면 우리는 문제를 풀 수 없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데이 2. 자, 이번에는 표를 보고 연결하기예요. 표를 보고 연결하기는 승진, 다정, 소율이는 다음 세 가지 중에 서로 다른 하나를 좋아해요. 하나를 좋아하면 나머지는 안 좋아한대요. 좋아하는 것에 동그라미, 좋아하지 않는 거에 X표 한대요. 자, 밑에 거를 해볼게요. 먼저 장소가 산, 공원, 수영장에 나왔어요. 그럼 이미 여기서 봤을 때, 아, 이쪽은 이름이 나왔고, 여기는 장소가 나왔구나, 장소구나, 라고 한번 이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냐면, 그 다음 3일치가 쓰게끔 나와 있거든요. 아이고, 4일이구나. 네. 4일에 여기에 무엇을 써야 되는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적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장소 여기 적었네. 여기 산공원 수영장이 있었네. 그래서 여기가 채워졌네. 라고 알려주세요. 자 먼저 좋아하는 장소 다정이는 산이래요. 다정이가 산이니까 동그라미인 대신에 공원 안 좋아하고 수영장 안 좋아해까지. 그러면 얘네 둘이 X인데 소율이는 저절로 X가 되어 있고 그럼 승진이 입장에서 보면 공원을 좋아하는 다정이가 공원 안 좋아하고 소율이도 안 좋아하면 승진이가 좋아하겠네. 그러면 승진이는 산 안 좋아하고 수영장 안 좋아하네. 공원 좋아하고. 그럼 나머지 수영장 좋아하는 친구는 소율이겠네. 이렇게. 그래서 순차적으로 동그라미 X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승진이 공원 연결. 소율이 수영장 연결. 이렇게. 동그라미인데 나머지 아닌 거 X예요.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표 완성하기. 아현이, 신지, 지호는 다음 세 가지 중에 서로 다른 하나를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것에 동그라미, 좋아하지 않는 거에 X표 하고 좋아하는 것을 각각 구하래요. 자, 먼저 중요한 거 여기 네모칸 읽어야 돼요. 자, 우리 지금 이쁜 꼬마 친구들이 다 보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잘 듣고 있죠? 엄마쌤들도 듣고 있긴 하지만 친구들도 잘 들어주세요. 요거 잘 읽어야 돼요. 여기 잘 읽어보고 여기 누가 무엇이 나왔지도 봐야 해요. 자, 그랬더니 아연이는 주스를 좋아한대요. 아연이는 주스, 사이다, 우유 중에 주스 좋아하고 지호는 우유를 좋아하지 않는데요. 지호는 우유를 안 좋아하고 X표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동그라미 X만 하면 돼요. 아연이는 주스를 좋아하니까 사이다 안 좋아하겠다. 우유도 안 좋아하겠다. 그럼 우유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지? 아연이도 안 좋아하고 지효도 안 좋아하면 신지가 우유 좋아하겠네. 그러면 신지는 주스 안 좋아하고 사이다 좋아하면 안 되겠죠? 한 가지만 좋아하니까. 그러면 사이다 좋아하는 사람은 지효구나. 그래서 여기는 X. 자, 그래서 보고 아연이는 주스 좋아해요. 신지는 우유 좋아해요. 지효는 사이다 좋아해요. 라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동그라미 X 해주시면 돼요. 넘어가서 이번에는 표를 만들래요. 현아, 영수, 지훈이는 다음 세 가지 중에 다른 하나를 좋아합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좋아한다라는 거 읽어주시고요. 표를 직접 만들라 했어요. 이제 표 만들기예요. 지금 이렇게 표를 채우고 그 다음 단계는 직접 표를 만들어야 해요. 먼저 우리 여기 문제로 바로 넘어갈게요. 영수는 5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훈이는 1과 5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여기는 좋아하는 숫자네요. 그럼 우선 여기다가 숫자라고 써야겠다. 숫자를 물어보는 거니까. 그리고 숫자는 1, 5, 7이 있네요. 그럼 여기는 현아, 영수, 지훈이가 나왔는데 1이랑 5랑 7을 적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먼저 영수는 5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영수 안 좋아하는구나 X. 그럼 과연 영수는 뭘 좋아할까 생각해야겠죠. 지훈이는 1과 5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훈이는 1과 5를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지훈이는 1, 5 안 좋아하면 7 좋아하겠네? 그럼 7 좋아하는 친구는 지훈이니까 영수도 7 안 좋아하고 현아도 7 안 좋아하겠네? 그러면 영수 입장에는 5 안 좋아해, 7 안 좋아해. 아, 영수 1이구나. 그럼 1 좋아하는 친구는 영수, 7 좋아하는 친구는 지훈, 현아는 5를 좋아해야만 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X. 그럼 영수가 좋아하는 숫자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문제까지 영수는 1 좋아해요입니다. 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데이 5입니다. 여기서는 도대체 여기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곰곰이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해요. 수진, 혜승, 유미는 다음 세 가지 중에 서로 다른 하나를 좋아합니다. 표를 직접 만들어 좋아하는 것을 각각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도 볼게요. 수진, 혜승, 유미. 아, 음식이 나왔다. 그럼 여기는 음식을 써야겠구나. 그리고 음식 중에는 김치, 자장면, 김밥 이렇게 있네. 그래서 먼저 김치, 그 다음에 김밥, 그 다음에 자장면 썼어요. 쓰고 나서 그 다음 위에 가서 보기. 수진이는 김밥을 좋아하는 사람보다 한 살 많습니다. 그럼 수진이는 김밥을 좋아하는 사람보다 나이가 많대요. 그럼 수진이는 김밥은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쵸? 김밥을 좋아하는 사람보다니까 아, 수진이 김밥 안 좋아하는구나. 첫 번째 그걸 알 수 있어요. 수진 김밥 안 좋아함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유미는 자장면 김밥을 좋아하는 사람보다 키가 크대요. 유미는 자장면을 좋아하고 김밥을 좋아하는 사람보다 키가 크대요. 아, 유미는 자장면 안 좋아하고 김밥을 안 좋아하는구나. 이 사람들보다 키가 크니까 유미는 X표하고 보니까 뭐가 돼요? 김치밖에 안 나왔어. 아, 유미 김치. 그럼 유미가 김치를 좋아하면 수진도 김치 안 좋아하고 혜승이도 안 좋아하고 그럼 수진이는 김치 안 좋아하고 김밥 안 좋아하니까 자장면 좋아하고 그럼 김밥 좋아하는 애는 혜승이네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X까지 하면 수진 가서 보면 자장면 혜승 가서 보면 김밥 유미 가서 보면 김치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여기는 마지막까지 친구들이 풀려면 지금 여기 있는 주어져 있는 음식들을 적을 수 있어야겠고요. 그리고 김밥을 좋아하는 사람보다 한 살 많다라는 거는 김밥을 좋아하지 않다라는 것 자체의 문장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해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장들에 대해서는 아직 이해가 서투른 친구들은 우리 엄마쌤들이 계속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엄마가 김밥을 좋아해. 우리 둘 중에서 한 명만 김밥을 좋아하는데 엄마가 김밥을 좋아해. 그럼 너는 좋아하는 걸까? 그럼 아니요. 이런 발문들 있잖아요. 우리 가족 중에서 여기 있는 김치, 김밥, 자장면이 있는데 아빠는 자장면을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한대. 뭐 이런 거. 그럼 자장면을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난가? 엄마인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게끔 하면서 아이들에게 경우에 대한 문장을 조금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문제로 딱 보면 아이들은 이게 도대체 나에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선 친구들에게는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제 수학 문제로 풀 수도 있고 동그라미 X를 하면서 우리는 문제를 풀어낼 수 있구나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A2의 퍼즐 전략까지 마무리 졌습니다.